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친구가 바람도 안 피고 나만 바라보고 거기다 내가 행복할 만큼의 충분한 사랑까지 받기를 원하는 게 여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남자친구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한테 애정이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남자가 더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확신을 달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확신을 주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또한 없는 감정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라 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결국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상대방이 말 그대로 나를 그만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게끔 내가 더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관계에서의 돈독함을 가져다 주고 그 깊이를 더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선상에서요, 사람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별 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빈번한 것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요 스스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별 후에 막상 우울감과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끼고 그 의미를 알게 되고서야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 의미를 스스로 명확히 정의를 할 수 있어야 그 감정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원리를 이용해서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을 깨닫고 정의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람이 나를 더 깊게 사랑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을 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나에게 확고하게 귀속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법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특히나 표현이 서투른 분들은 왜 여자친구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유가 없이 좋다, 뭐 첫눈에 반했다, 아우라가 보였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사실 뭔가 조건 없이 좋아한다, 이렇게 기분 좋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사실 이 여자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유는 여러분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정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의미를 정의하도록 만들 건데, 먼저 이 방법들의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정 상황 제시. 두 번째, 내가 가진 의미에 대한 선행적으로 서술. 세 번째, 상대방이 가진 의미, 서술을 유도한다. 자,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이 원할 때요,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남자친구는요, 자기 감정 표현을 지지리도 못한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돼요. 내 남자친구는 말이 되게 청산유수인데요? 알겠어요. 근데 내 입장 표현과 자기 감정을 정의하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남자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는 그런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 환경을 줄 때 이 남자가 쉽게 따라올 수 있을 법한 환경과 가이드를 던져주는 게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특정 상황 제시부터 보면요, 우리가 이 남자한테 우리에 대한 감정을 정의시키려고 하는데 그 범위를 이렇게 넓게 던져주면 그걸 표현하는 게 쉬울까요? 왜 우리도 연인이 우리한테 나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사랑한다, 엄청 사랑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밖에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상황도 나를 왜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요, 우리가 그 특정 상황을 집어서 물어봐 주는 것이 좋아요. 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카페에서 어떤 감정이었어? 넌 언제 나랑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때 어떤 부분이 그런 생각을 들게 한 거야? 우리가 예전에 다퉜을 때 결국 우리가 서로 싸우고 화내고만 끝낸 게 아니라 대화로 잘 풀었잖아. 그때 넌 어떤 생각을 했었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상황을 상대방한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진 의미를 먼저 서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 이 첫 번째 상황 제시랑 두 번째 내가 가진 의미를 선행해서 서술하는 것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먼저 우리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넌 어떤 생각이었어?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상대방한테 물어본 다음에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나와도 그걸 그냥 가볍게 듣고 내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다시 상대방한테 재차 물어봐도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굳이 왜 이걸 먼저 내가 내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말을 하고자 하는 방식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말하듯이 정확한 정의를 듣고 싶다는 것을 직접적인 압박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내가 방금 전 말했던 것과 유사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널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날 좋아해줘서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처음에 네가 나 좋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의심도 됐었지. 근데 지켜볼수록 그냥 너가 나 뭐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 걸 알게 됐었어. 그 이유가 네가 하는 행동들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었었어. 그래서 너를 신뢰할 수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너랑 대화를 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네가 내 말을 존중해 주는 게 눈에 보였어. 그래서 너랑 사귀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가 좋아졌었어. 넌 그때 어떤 생각을 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상대방도 단순히 나는 네가 처음 볼 때부터 그냥 좋았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졌던 순간에 그 사람이 했던 생각 그리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상대방 입장에서 자신이 지금 왜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덧붙일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왜 이 행위를 하는지가 정확히 정의가 될수록 사람은 거기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뚜렷했어요. 그게 뭐 때로는 부모님에게 혼이 나기 싫어서 이런 좀 부정적인 동기부여더라도 어쨌든 그 부모님에게 혼이 나기 싫다는 그 동기부여가 뚜렷했단 말이죠. 연애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영화처럼 친구들끼리는 이유 없이 친구다 이런 것보다 영화 너는 내 운명처럼 이유 없이 나는 너를 헌신적으로 사랑해 이것보다 왜 이 사람이 소중하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 이건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이게 가장 좋은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